야, 너 근데 화면빨 잘 받는다. 너. 기다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상담소 규펫 김승규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짖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택배가 온다거나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시는 경우 이웃분들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짖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달, 낯선 사람의 방문, 택배, 외부 소음, 벨소리, 노크소리, 도어락 소리에 대한 짖음이 있어서 혼도 내보시고 소리도 질러보고 요새는 또 밀어도 보고 이렇게 해도 반려견은 계속 짖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반려견이 심하게 짖는 경우 이때 목청까지 좀 큰 반려견이라면 보호자님한테는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이웃 간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짖음이 있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짖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 소음에 대한 자극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사람보다 청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질이 약한 강아지의 경우에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을 하면서 심할 때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소리는 시끄러운 소리, 보호자님을 호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소음에 대한 자극 때문에 짖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님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짖음 있을 때 혼내보신 경험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 이때 반려견의 경우 짖음은 보호자님 반응이다, 즉 짖음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 반려견이 짖지 않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경험 및 학습입니다. 낯선 사람, 외부 소음, 냄비 소리 등 이런 다양한 소리적, 청각적 자극에 의해서 부적절한 경험, 공포나 두려움을 느꼈을 때 짖음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때 강압적인 훈련, 예를 들면 줄을 당긴다거나 친다거나 발로 민다거나 혼을 강하게 내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 행동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례 중에서 짖는 행동 시 발로 밀거나 막는 행동을 보였던 한 보호자님이 계시는데, 이때 갑자기 반려견이 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부작용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짖음의 대처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외부 소음에 대한 둔감화입니다. 외부 소음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반려견이 소리에 대한 자극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단, 이때 자극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고, 짖는 경우를 대처하는 방법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은 평상시보다 강하게 주어야, 충분히 짖어야 견들이 스스로가 짖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학습입니다. 보호자님께서는 반려견을 학습할 때 강한 소리를 지르거나 밀거나 때리는 행동 등은 정말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자극을 더 강하게 느껴서 소리는 즉 고통이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과 연관지어서 짖음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풍부화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되지 못해서 짖는 반려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예를 들면 물고 당기기, 저희가 터그놀이라고 하는 것들, 추적할 수 있고 섭식할 수 있고 흔들거나 굴토, 채집 등 집안 곳곳의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어서 에너지 소비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짖음 교육 시 주의사항은, 짖음은 보호자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 윗집에서 기르시는 반려견도 짖음이 굉장히 강해서 새벽에도 크게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다른 보호자님들, 다른 강아지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칭찬의 타이밍과 보상, 그리고 올바른 교육입니다. 체벌만을 사용하거나 체벌이 우선시되는 교육은 강아지의 큰 부작용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만대학 갈지무 박사는 이런 논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혐오적인 자극은 견을 변질시키고 그렇지 않은 견에 비해, 즉 혐오적인 자극을 쓰지 않는 견에 비해 성과가 더욱더 좋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 교육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많은 부작용 사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려견 짖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옆에 규펫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